굿모닝. 이제 내일 또 한 달 정도 이제 한국을 갑니다. 이제 출장을 갑니다. 네. 새로운 학부모들도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전국을 한 바퀴 이제 돌아야 되거든요. 한 일주일 이제 또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또 으쌰. 네. 근데 이제 한국 가기 전에, 한국 가면, 이게 너무 그리울 것 같아서, 이 밀림, 이게 말이죠. 그죠? 그래서, 끝으로, 이제 여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 오늘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제 처음에 올 땐 되게 무서웠는데요. 이제 지금 또 이제, 한 2번 이제 최근에 와보니까, 별로 또 무섭지도 않습니다. 네.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여기 걸어 다니고요. 혼자. 물론, 개를 다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네. 전에는 이제 호루라기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또, 동물 퇴치제, 체류탄, 체류액, 그거 이제 했는데, 주머니에다 그냥 넣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덤비면 내가 이기지 뭐! 이제 또 이렇게 조금 용기를 내봤습니다. 으시시 하자. 꼭 동물이 어디서 턱 튀어나올 것 같죠? 네. 일단은 지금 곰 나오는 계절은 아니니까. 네. 또 곰 나오면 곰하고 놀지 뭐. 곰하고 노는 방법 알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곰하고 어떻게 놀자? 곰발바닥, 개발바닥, 곰발바닥, 개발바닥, 곰발바닥, 개발바닥 하면 놀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참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다시 얘기해서 내 주변에 적을 두지 않고 사는 거. 그죠? 100명의 아군보다 1명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네? 1명의 적이 더 무섭죠? 그죠? 그런 1명이 잘 나가는 우리의 운명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 1명의 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배신자가 되어서 나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린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따지고 보면요. 뭐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배신자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신임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독립만세를 갖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진영에 와서 있는, 어쨌든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렇고 또 이재명 후보도 보면 그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그 비서가 결국은 그 와이프의 무슨 법카, 그다음 초밥 이런 사건, 이거 다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폭로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전진을 못하고 무너지고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물론 세상을 원칙대로 살고 올바르게 살고 그러면 세상은 참 무서울 게 없고 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꼭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또 이 세상에
딱히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이 좋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을 그냥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싫으면은 괜히 그 사람이 하는 사고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싫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살고 사람의 마음을 주변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이렇게 사이좋게 사는 게 이게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건데, 그죠? 아차, 그것도 또 그래. 예를 들어서, 그렇죠.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봐서는, 검찰총장 했던, 이름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배반을 한 거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역사는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또 발전하는 것이기도 해요. 어떤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면, 기업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업에 있던 그 직원이, 나가서 독립을 해서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그 기업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경쟁회사가 되고, 기업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한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그 취직을 해서 그 회사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은 다 배신자고 반동분자고 그런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잖아. 왜냐면, 이 직원이 내가 그 회사에서 꿈을 펼칠 수 있고, 뜻을 펼칠 수 있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같으면, 그러면은 굳이 그 회사를 나와야 될 리가 없고 독립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뭔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그것과 그리고 또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믿었던 이 리더가 나하고 생각이 같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내가 독립을 하든가 아니면 숙이고 들어가든가. 그죠? 그런데 독립을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나쁜 건 아니죠. 예. 거기서 점잖게 독립을 하면 되는 거죠. 독립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면 독립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봐서는 윤석열 내가 검찰총장으로 앉았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한 것이 되지만, 그렇지만 또 3자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꼭 그렇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면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기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부부도 마찬가지죠. 이혼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혼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혼하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죠. 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즐을 맞추다 야, 이건 도저히 공존하는 게 힘들다. 그 이혼할 수도 있지. 이혼하는 게 무슨 커다란 범죄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혼을 할 때 사람은 각각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겠지. 믿었는데 생각과 너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게 그렇게 독립만세를 부르고 그게 그렇게 꼭 어떤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신자고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이렇게 꼭 나쁘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도 그것이 살인은 무조건 나쁜 거다. 근데 전쟁도 결국은 살인이잖아요. 그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살해하는 거, 그 정당방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가적인 정당방위를 할 때는 그거는 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리는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진리는 이긴 사람의 논리가 진리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긴 사람의 논리가 진리다.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 힘센 사람의 이야기가 진리지. 어떻게 보면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His story, history. 그 역사잖아요. His가 누구예요? 절대 권력자. 예,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역사죠. 그건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로 그런 거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히스토리는 힘센 사람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 그 사람의 이야기. 여기서 히즈는 권력자, 승자, 그죠? 이긴 사람의 이야기가 곧 역사잖아요. 그래서 역사도 이긴 사람에 의해서 새로 쓰여지잖아요. 그죠? 역사도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힘센 사람이 딱 바뀌면 역사도 바꾸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보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주변 사람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이제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로 사고방식과 의기투합이 안 되면 헤어질 수 있다고요. 쪼개질 수도 있다고. 그게 쪼개지는 게 국가적으로 쪼개지는 거면 전쟁이죠. 그죠? 쪼개질 수도 있다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를 박차고 나가고 다른 회사로 들어가는 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내 이 회사에서 잘해주고 나의 그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없으면 뭐하러 굳이 남의 회사를 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전쟁을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쪼개질 수도 있는데 안 쪼개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즉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개인이나 국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 왜? 역사는 힘센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가지. 우리가 국가나 아니면 개인이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아주 두 가지 조건. 첫째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사는 거. 그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사는 요령을 배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힘을 갖추는 겁니다. 힘을. 내가 힘이 없으면은요, 주변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비굴하게 져줘야 돼. 비굴하게 져줘도 어떨 때는 져주는 것만으로도 되지도 않아. 그냥 노예처럼 그냥 나의 주장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살면 살아는 쳐. 그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우선은 힘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죠? 힘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런 게 또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앞으로 리와인드 다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잘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봐서는 무너진 거죠. 자기의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그 사람으로부터 결국은 역공을 당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3자정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그 후보 입장에서는 또 자기 비서진으로부터 결국은 폭로에 의해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 이제 그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 그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댓글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반반이죠. 아마 표현 안 한 사람까지 뭐 우리나라의 그 투표 결과가 얘기해 주듯이 대충 거의 반반.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야, 이민을 가야 되나?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앞으로 5년을 또 버텨야 되나 깝깝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격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이 지긋지긋한 5년을 어떻게 버텨야 되냐. 막 한숨이 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잤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대충. 또 반대로 윤석열 이게 당선자의 입장에 섰던 사람은 속이 후련하다, 기분이 좋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되는 것 같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정과 사범 그리고 그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생각을 감히 하느냐. 뭐 이런. 참.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 두 개의 대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하고도 항상 공존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 도저히 이런 사람들하고 난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집단을 뛰쳐나가서 독립만세를 부르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회사를 다니다가 나의 주장하고 나라는데 나하고 너무 생각이 안 맞아. 그럼 회사 뛰쳐나가는 거지 뭐. 다른 회사를 가든지 내가 회사를 차리든지 그러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도대체 공존을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의견이 그렇게 많이 다르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다 헤어져? 그런 사람들하고 다 헤어져?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다 헤어져? 아니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이, 사실은요, 생각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람 숫자만큼 생각이 다 다르죠. 우리 사람의 생긴 모양이 다르듯이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죠.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일치할지 몰라도 아이고 이것저것 따지면 다 다르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우리는 공존을 할 수 있나요? 우선 첫째는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면은 그냥 거기서 멈추세요. 자꾸 나의 생각을 주장을 해서 상대방을 꼭 이기고야 말겠다. 저 사람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도배를 하고야 말겠다. 그럼 그게 싸움이죠.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개인 간에는 싸움이고, 부부가 하면 부부 싸움이고, 국가가 하면 전쟁이죠. 그게 곧 전쟁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피 흘리고 누군가가 하나가 이길 때까지, 그죠? 화해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길 때까지 전쟁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가 져주지 않으면 부부 싸움의 결과는 뭐예요? 이혼이고 파탄이고 깨지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 지내는 게 좋기는 하죠. 평화롭고, 그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하고도 우리는 공존을 해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공존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다른 다양한 집단하고 두루두루 그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어우러지면서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이 자기 색깔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의 색깔을 타인에게 자꾸 강요를 하면 타인들은 싫어한다고요. 다행히 그 색깔을 좋아하는 일부의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90%의 사람이 그 색깔을 좋아해도 10%의 사람이 싫어하면 이 10%의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거색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99명을 쓰러뜨린다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그런 사람이 99명이 있어도 한 명이 여러분을 정말 정말 싫어하고 너 두고 보자. 그런 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한 사람이 99명보다 훨씬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맞죠? 정말 그래요. 단 한 명의 적이, 단 한 명의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99명의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파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나의 적을 안 만드는 게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요령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지 돼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나의 색깔을 극단적으로 드러내지 말자. 너무 나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두 번째, 상대방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해가 되면 그거를 자꾸 상대방을 이기려고 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주입해서 내가 너의 생각을 고치고야 말겠어. 넌 생각이 잘못됐어. 이게 그렇게 안 와.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인정해. 상대방이 무릎 꿇을 때까지 그거를 막 강요하고, 그거 절대 하시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힘이 없을 때는 무릎을 꿇지요. 힘이 없을 때는 자기 주장을 못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정까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언젠가 내가 복수할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마음에 칼을 갈거든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데요. 얼마나 위험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조금, 여러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앞으로 5년을 나는 이 깝깝하게 어떻게 사나, 국격이 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망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 글을 그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미쳤나 봐. 그럼 지금까지 국격이 좋았어? 이제부터 국격이 올라갈라,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한다니까요.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고. 어떤 하나의 진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은 어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뿐만이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렇죠. 종교도 어떤 사람은 일요일에 교회 가는데 교회 안 가는 사람 있죠. 일요일에 한 번 쉬는데 왜 거기에 교회를 가? 그거 돈 벌어서 왜 11조를 해? 세금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좋지 왜 거기 하느님을 쫓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하루에 5번씩 뭐 절도 아닌 이상한 거를 해? 이슬람 사람도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 왜 남들의,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왜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냐는 얘기죠. 평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사람이니까 평가할 수는 있지. 근데 그건 나 혼자. 그리고 그거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거죠. 그건 예의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내가 싫으면 내가 안 하면 돼. 내가 싫으면 내가 안 하면 돼. 그걸 강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막 이기려고 막 온갖 폭탄, 막 그냥 폭언, 그렇잖아요. 야, 니네 엄마 아빠 내가 봤을 때 알아봤어. 야, 그런 야, 너 알고 내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집구석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말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온 과정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 다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다르구나.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공존이 안 된다? 헤어져야지 뭐. 헤어지는데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득실을 따져서 이렇게 헤어지는 게, 이혼을 하는 게 나와 나의 그리고 나의 자식과 모두를 위해서 이게 오히려 더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하면 헤어질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다르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르면은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거는 그냥 인정해 주면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가는구나. 그럼 난 절에를 가지. 강요하지 말자라는 거죠. 강요하지 말자고. 강요를 하면 싸움이 되잖아. 싸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요, 설득해갖고 내 편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90%는 불가능해. 여러분, 저 부부싸움 많이 했지만 한 20년, 30년, 40년 살고 나니까 부부가 변합니까? 아니지. 안 변하지. 90%는 안 변하고 10% 정도는 조금 변할까? 10%는 뭐 변할 수도 있지. 90%는 안 변하죠. 그거보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이거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게 참 아깝다, 그런 생각 들죠. 그거보다는요, 내가 변하는 게 빠릅니다. 내가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변하든가. 더 좋은 방법은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힘을 갖추면 상대방이 쉽게 변합니다. 힘을 갖춘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 그렇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만 교회 다니면 좋아. 한 번 얘기하고 99번 얘기하는 동안 그 얘기하는 대신 그냥 행복하게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교회를 다니니까 행복한가 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지 말라 그래도 교회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말로는 막 그냥 교회 하는데 자기 사는 꼴을 보니까 아이고 너나 잘 살아라. 그러면 가고 싶다고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래. 힘을 갖추라는 거죠. 힘을. 여러분 말이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말이 되고 따르고 싶은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이 힘을 갖추면 됩니다. 힘을 갖추면 저절로 상대방이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른다니까요. 자기도 잘 못하는데 자꾸 상대방에게 설득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듣는 척 하면서도 야 너나 잘해.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이 채널 속에서 여기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는 생각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느냐, 그리고 영어도 조금 배우고 그러려고 지금 이 방에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는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너무나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생각이 달리하는 사람을 너무 교육시켜가지고 생각을 바꾸려는 행동 자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뽑고 싶은 후보 그냥 뽑으면 됩니다. 그걸 나도 뽑았으니까 너도 뽑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싸운다니까. 아셨죠? 여러분, 거듭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각지고 이렇게 각을 져서 막 그냥 입에 그냥 거품을 물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적이 돼. 그리고 적당히 알아도 상대방의 잘못을 알아도 그거 너무 낱낱이 밝히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나의 잘못이 다 이렇게 밝혀지고 그러면 좋아합니까? 여러분 자식인들 부모가 막 까발려가지고 넌 이게 잘못돼서 저게 잘못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또 여러분 와이프가 부인이 뭔가를 조금 잘못했어 할 수도 있죠. 잘못한 걸 알아도 모르는 척 때에 따라서는 넘어가주는 요령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공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까발리고,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정의의 사나이처럼, 정의로운 사람처럼 다 뒤집어 놓고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진 사람은 그게 다 벌겨벗겨지신 듯 나의 감추고 싶은 것 하나도 없이 다 밝혀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모두 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추고 싶은 거 없어요? 감추고 싶은 거 있죠. 그게 자식이 됐든 부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감추고 싶은 것은 적당히 감춰주세요. 그거를 막 그냥 까발려가지고 들이내갖고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그게 사는 요령이잖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환하게 웃기가 힘들어. 환하게 웃는 게 힘들어. 알아도 모르는 척 더 힘듭니다. 그게 아는 것보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게 더 힘듭니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나 오늘 왜 이렇게 흥분했나? 자, 오늘의 결론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도 뭐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힘을 기르고 내가 당당하게 서면 그러면 그만큼 내 말에는 그만큼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 뻔한 얘기 오늘 했습니다. 뻔하지만 중요한 얘기야. 저 자신한테 한 얘기입니다. 성씨가 너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기는 보면 볼수록 너무나 아름다워. 정말 그리울 것 같다. 그리울 것 같다. 자, 밀림에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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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